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어서 오십시오. 라이브 키면 안 되는데, 자꾸. 심심해가지고. 심심이가 돼버려가지고. 심심찮게 돼버렸네. 어서 오십시오. 타우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르. 리노제이님, 야르입니다, 야르. 벌써 9시 4분이야? 오늘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기는 오늘 반도체 눈 빠지도록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나요? 주유총의 채널에서 예를 들면 급등 조마카세를 매일 해달라. 아니면 특강을 좀 더 많이 해달라. 아니면 매수 매도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나요? 어서오세요, 혜수님, 라나님, 신이티니님. 특강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강 더 많이 하려면 진짜 이제 그, 그 어디 수능 출제자처럼 방에 가둬놓고 방에 가둬놓고 리포트만 하루에 막 30개씩 읽혀야 돼. 그러면 이제 이틀에 하나씩 특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두만 먹이면서 누구냐? 누가 나를 가뒀냐? 실제 매수 매도? 그러니까 매수할 때 실시간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근데 애초에 호가창을 보고 매수나 매도를 안 하는데 그 약간 의미가 있을까 생각은 드네요. ABL은 조정 시 매수 예정으로 매도를 하신 건가요? 그쵸? 이제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죠. 일단 고가놀이로 접근을 하면 조정이 크게 한 번만 나와도 금방 본전을 뚫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플러스 6%였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 2%씩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 고가놀이 하실 때는. 밑에서 잡았을 때는 하루에 변동폭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죠.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근데 고가놀이에서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호가창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영상을 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가창을 같이 찍어서 매수하는 거 매도하는 거를 뭐 녹화든 뭐든 이제 올려달라는 건데 제가 호가창을 보고 매수나 매도를 하질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호가창을 같이 찍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얼핏 드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매수할 때는 보통 저는 종가로 많이 하니까 종가 매수 시에 시장가로 그냥 3시 20분 되면 딱 호가창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3시 30분까지는 물량을 모아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장가로 종가 매수를 뭐 1억치를 걸었다. 그리고 3시 30분에는 제가 시장가로 걸었으니까 무조건 체결이 되겠죠. 맞나요? 사실 그게 사실 매수할 땐 그게 단데
매수할 때 어떤 특별한 뭔가를 보고 하시는 건 줄 이제 착각하시는 거죠.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너무 제가 간단하게 주식을 해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게 없는데 자꾸 대단한 게 있는 것 마냥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내가 대단한 걸 하지 않는데 대단한 걸 하면서 막 1,000만 원씩 버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 봐. 내가 뭔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저를 바라볼까 봐. 좀 부끄러울 때도 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는 이거밖에 없어? 얘는 뭐, 얘는 뭐 하는 게 없네? 하고 이제 떠나실 수도 있고. 단타 하실 때 호가창도 안 보시나요? 단타를 거의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는 말 그대로 오늘 어떤 애가 거래량이 터졌을 때 분봉을 보고 올라타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질문을 하셨다면 일단 저는 장중에 어떤 호재가 터져서 같이 올라타는 방식의 매매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할까 말까라는 건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번도 분봉을 안 볼 때도 있어요. 정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한 달에 한 번도 분봉을 안 볼 때가 있어요. 애초에 제 컴퓨터는 분봉을 켜놓질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자체를 안 켜놓을 때도 있어요. 컴퓨터 자체를 그냥 3시까지 안 켜놓고 그러니까 아침 10시까지 잠깐 보고 3시까지 컴퓨터를 끄고 그냥 이제 소파에 앉아서 아이패드로 리포트만 계속 읽고 또 리서치 팀이 올려준 자료만 계속 읽고 그 다음에 한 3시, 한 2시 50분에서 3시에 컴퓨터 켜서 이제 종감에서 뭐 할지 좀 보다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뚫어져라 모니터를 쳐다본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전기세 많이 안 나가요. 이게 전기세 매매라고 티끌 모아 전기세 매매라고 생각보다 많이 안 팔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앤서니 양님 책 보고 같이 공부한 게 있으니까 특강 설명의 종목들 볼 때 A 구간이다, B 구간이다, C 구간이다. 아, 이거는 참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론대로 이론을 이렇게 같이 설명하면서 급등조마카세에서 설명을 해달라 라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네요. 또 제가 또 뭐 해드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방향에서 지금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건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다 모아서 계속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좀 자잘한 종목을 거의 안 가져오죠, 제가.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아주 큰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제가 굳이 소개는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가요? 한 달 정도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급등조마카세를 매일 할 때는 자잘한 종목들도 계속 쌓여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목이 많아서 좋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거는 반도체, 뭐 바이오, 또 뭐 애플 폴더블 폰, 그 다음에 전력기기 딱 이렇게밖에 집중을 안 했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조로 계속 저는 가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좀 더 종목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오늘 왜 이래 방송이 차분하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제가 들어갈 만한 종목이 좋아요? 좋아 보이는 거 말고. 지금이 훨씬 좋아요. 솔솔님. 솔솔님 솔솔 얘기하시네. 그 다음에 종가로 사서 다음날 파는 종배는 안 하시나요? 종가로 사서 다음날 파는 종배. 종가로 사서 다음날 팔기도 합니다. 팔기도 합니다. 대신에 다음날 바로 팔 때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 예를 들어 오늘은 딱 5천만 원치 사고 싶었는데 그냥 갑자기 삐리 받아서 1억치를 산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5천만 원치 일단 팔자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다음날 뭐 굳이 안 파는, 모아가기 할 때는 굳이 한번 튀었다고 안 파는 느낌이 좀 있죠. 솔솔님 알겠습니다. 자잘한 것도 설명회 특강식으로 등급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직원들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자잘한 것도 설명회를 준비하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리서치 팀에서 하고 있는 건 자잘한 걸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메가 트렌드급 섹터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잘한 거를 아예 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잘한 종목 자체를 분석하고 있는 팀원이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ETF 투자 같은 거 이제 그거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얘기를 한번 몇 번 드렸었는데 되게 반응이 안 좋았어요. 종목 얘기하다가 뭔 갑자기 ETF냐 하면서 막 엄청나게 저한테 뭐라 하는 이메일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유총회님 요즘 채널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ETF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나 봐. 근데 또 ETF만 다루는 채널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채널에서는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젠틀맨님. 그 다음 고가놀이에서 조정 시에 최대 5번의 매수는 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래에서 모을 때. 그쵸. 고가놀이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막 6번, 7번 살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잘 안 만들어져요. 한 2번, 3번 사면 바로 탁 튀어오르는 느낌? 로봇은 실적이 아니고 테마라서 관심에서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고 그것들은 추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섹터 전체로 보자면 그래도 테마성이 조금 강하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모장 적으실 때 종목들 이름과 ABC 구간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모니터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야 될 때는 오전, 오후에 걸어 놓지 않는 이상 보통 한 주를 걸어 놓는 편이에요. 저는 한 주 걸어 놓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알람이 오게 만드는. 일단 한 주씩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3개다 그러면 컴퓨터 끄기 전에 한 주씩은 다 걸어놔요. 제가 팔고 싶은 자리에 혹시나 도달을 할까봐. 그럼 이제 팔리고 나면 저한테 카톡이 오겠죠. 그럼 그때 이제 휴대폰을 잠깐 켜서 팔든지 아니면 컴퓨터 후다닥 뛰어나가가지고 컴퓨터 바로 켜서 대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 주시겠죠?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형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리서치 팀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음, 리서치 팀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이제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리서치 팀에서는 상당히 많은 종목을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니면 일단 다 무시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리서치 팀이 생겼는데도 생각보다 종목이 많이 안 나오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한 종목 한 종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깊게 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하나하나 진짜 딱딱 밟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썸데이님 질문 받고 시작할게요. 혹시 그럼 고가놀이 매도 시 한 주씩 걸어놓은 거 말고 아래에서 오랫동안 모아놓은 종목 들고 매일매일 목표가에 한 주씩 걸어놓고 컴퓨터 끄시고 다른 거 하시는 걸까요? 고가놀이는 한 주씩 걸어놔야 될 것 같은데 고가놀이만 걸으셔도 돼요. 밑에서 모아나가고 있는 것들은 어차피 지금 오늘 상한가를 친다 하더라도 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만약에 상한가를 오늘 쳤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 상한가를 치든지 말든지 내가 팔지 않을 거라면 굳이 걸어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고가놀이는 대응을 빨리 해야 되니까 한 주 걸어놓고 놀러 가는 거죠. 소파에 뒹굴뒹굴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에 CCTV를 달아가지고 제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컴퓨터를 안 보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집중적으로 펩트론을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진파워가 많이 올라왔네. 오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G2G 바이오도 좀 많이 올랐고 G2G 바이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했었는데 매수가 되신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 여기서 제대로 딱 걸렸죠. G2G 바이오. 사실 어제 종가도 결코 나쁘지 않았죠. 밀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는 모습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 싶었죠. 한 입 먹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올랐죠. 9%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펩트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펩트론은 지금 기대감이 뭐죠? 얘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죠? 펜트론 아니에요. 펩트론이에요. 펜트론은 뭐 하는 회사예요? 어디 섹터라고 봐야 돼요? 펜트론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펩트론은 바이오죠. 펩트론은 비만 쪽에 지금 속해 있는 앤데 비만에서 지금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일라일릴리가 얘를 왜 자꾸 컨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일라일릴리 냄새만 묻었다고 하면 이제 바로 막 날아가 버리는 형국이니까 일라일릴리랑 계속 컨택이 되는 애들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주사제 맞아요. 주사제는 맞는데 핵심이 안 나오네. 월 1회 맞아요. 주사제를 뭐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 바이오 업계에서 이 비만 치료제 업계에서
특별히 좀 뭐라고 부르고 있죠? SC 제형? 아, 스마트 대포고 무슨 제형이라고 부르죠? 아, 그냥 네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자꾸 뭘 묻고 있어요. 주유총이 네가 그냥 설명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구독자한테 묻지 말고 그냥 네가 얘기하면 안 돼요. 장기 지속형이라고 하죠. 장기 지속형. 지금은 보통 이제 마운자로나 그런 거 맞을 때 주기가 어떻게 되죠? 이게 왜 흐름이 자꾸 끊기냐면 실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묻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답이 나오는 이 순간에 인터넷에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바로 대화를 하면 대답이 딱딱 나오는데 제가 묻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채팅창에 치는 그 시간까지 합하면 한 7초, 6초 정도가 걸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흐름이 자꾸 끊어지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맞죠. 그래서 주 1회 제형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 1회씩 맞다 보니까 조금 귀찮죠? 귀찮기도 하고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깨림칙하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지속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형국에 있는 거죠.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빅파마들이. 일랄릴리라든지 또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되죠. 일랄릴리나 묻지 말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노보노디스크가 있죠. 그래서 걔들은 이미 비만 치료제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물질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장기 지속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빨리 라이선스 아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라일릴리 같은 애들이 페트론 쪽에 컨택을 하는 거죠. 너희 기술력을 내가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나요? 대충 어떻게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해는 되고 있나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적응증에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적응증까지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비만 치료제는 계속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비만 말고도 이제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펩트론이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었죠? 악재가 있어서 급락을 했죠. 지금 이게 펩트론 차트인데 얼마 전에 크게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하자마자 바로 꼬라박아 버렸죠. 정확히 얘기하면 계약 연기보다는 기술평가 계약 기간이 늘어난 거죠. 평가 기간이 연장이 됐으니까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랄릴리랑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원래는 며칠 날 발표가 되기로 돼 있었죠?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12월 7일 날로 발표가 되기로 이제 모멘텀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멘텀이 빠그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오도도독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펩트론이 뭐 하는 애냐? 비만 치료제 애고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은 주 1회 제형이 지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주사 바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찌른다라는 게 좀 깨림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지속형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그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럼 플랫폼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든. 근데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압도적인 강자는 일라일릴리입니다. 일라일릴리가 팔고 있는 마운자로가 있고 2등이 누구죠? 2등이 노보노디스크인데 노보노디스크는 뭘 팔고 있죠? 노보노디스크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위고비를 팔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고비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화를 했는데 일라일릴리가 후발주자였는데 오히려 얘가 더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덜하고 하면서 마운자로가 지금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1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라일릴리가 바이오 기업 전 세계 모든 바이오 기업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달성을 했죠. 우리나라 한화로 치면 시가총액 1,400조 이상을 최초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 바이오 쪽에서 제일 뭐랄까요? 제일 시장이 큰 쪽이 어디였죠? 면역 항암제 쪽이었죠. 이름이 뭐죠? 전 세계 모든 바이오 시장 중에 제일 시장이 큰 게 면역 항암제고, 그쵸? 키트루다였죠. 키트루다가 매출 1등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비만 치료제가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시장이 큰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은 너무너무 크고 기회가 아직도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뱃살님은 전공자세요? 아침뱃살님은 딱 물을 때마다 대답이 다 나오시네. 공부가 미리 다 되어 있으시네요. 전공하셨나요? 어떻게 다 아시지? 그래서 키트루다를 제껴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 일라일릴리가 이제 마운자로에 대한 생산 거점을 바이오텍 다니고 계시구나. 그러셨구나. 아이고, 일라일릴리가 마운자로 생산 거점을 이제 한국으로 지정하겠다 라고 연내 발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별표 몇 개 할까요? 별표 몇 개 할까? 진짜 이거 몇 개 해야 될까? 별표 5개 할까요? 알겠습니다. 5개 드릴게요. 3만 개. 그래서 일라일릴리가 일단 마운자로가 돈을 잘 번다는 건 누구나 알죠. 이 마운자로 때문에 지금 일라일릴리가 이만큼의 성장을 했으니까. 그럼 이 마운자로를 생산하는 거점 자체가 한국이 된대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라일릴리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데 이 마운자로를 생산하는 생산 기지를 왜 한국에 세우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해는 안 되죠, 솔직히. 이해됩니까? 저만 이해 안 되나? 저만 이해 안 되나? 그쵸. 여러 생산 거점 중에 한국이 이제 된다는 거죠. 온리가 아니죠. 맞죠?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에 이 일라일릴리를 생산하는 CDMO 체계를 만들겠다 라고 이제 연내 발표 예정이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다, 지금 업계에서. 그러면 이제 퀴즈. 이게 중요하겠죠.
일랄릴리가 우리나라의 생산 거점을 만드는 거는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면 CDMO 체계를 만들 때 그 파트너로 누가 선정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이 파트너로 선정되는 즉시 무조건 떼돈 벌기 시작할 거니까 주가 급등의 모멘텀이 되겠죠. 따라오고 있나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가 원료 의약품 공급은 누가 하느냐. 원료 의약품 공급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완제품은 누가 만들 것이냐. 이 일랄릴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애지 직접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직접 한국에서 뭔가를 지금 자기들이 직접 와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정해서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다 알려줄 테니까 대신 만들어 이런 거죠 지금. 그럼 원료 의약품은 누가 공급을 하고 이게 있어야 되죠. 일단 원료 의약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제품을 또 이걸 받아서 원료 의약품을 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원료 의약품은 SK팜테코가 담당하기로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완제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료를 받는 거죠. 재료를 받아서 완제품을 누가 만들 것이냐. 그럼 재료는 SK팜테코가 담당하기로 했고 완제품은 누가? 장기 지속형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이 매우 유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제 CDMO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죠. 재료는 SK팜테코가 갖다 줄 거야. 그럼 그 재료 받아가지고 펩트론한테 갖다 주면 펩트론이 장기 지속형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완제품 패키징까지 만들어줄 거야. 라는 게 일단은 업계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팜테코는 이제 오륙 공장을 짓고 있는데 26년 뭐 6월이라고 딱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 3, 4분기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고 펩트론도 한 3, 4분기 준공 목표를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띠용 뭐가 이상해요 여기서 지금? 그쵸. 뭐가 이상하죠 지금.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상하단 말이죠. 공장을 같은 시기에 준공을 하겠다? 지금 특히 일라일릴리에서 가장 CDMO 체계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기업이 하필 공장 준공 목표가 같다? 이상하죠. 펩트론은 아직까지는 일라일릴리가 펩트론이랑 하겠다라고 뭐 얘기는 안 했는데 좀 이렇게 냄새가 난단 말이죠. 냄새가 난단 말이죠. 얘 둘이 또 가까워요, 공장이. 공장이 가까워요. 하나는 오송에 있고, 펩트론이 오송에 있고, SK팜테코가 거기 세종에 있어요. 세종이랑 오송이랑 가까운 거 아시죠? SK바이오팜이랑은 상관이 없고 SK라는 지주사가 SK팜테코를 100%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송. 이거 오송이죠? 오송. 지금 지도에 표시된 게 오송인데 요 바로 밑에 세종 특별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특별한 부분인 것 같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장 마감 후 공시가 떴습니다. 24년도 10월에 릴리와 이제 이 계약한 플랫폼 스마트 대포 기술 평가 계약 기간이 14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연장이 됐다. 14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14개월이면 원래 25년도 12월에 발표가 났어야 되죠. 그래서 25년도 12월을 기다리면서 모멘텀이 원래는 생겼었어요. 맞나요? 근데 그게 24개월로 연장이 됐다라는 건 올해 12월에 있어야 될 모멘텀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 부류가 일라일릴리와 뭔가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건 악재다. 일라일릴리와 계약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일라일릴리에서 이거를 연장시켰다. 뭔가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라는 시각 때문에 일단은 급락을 했겠죠. 근데 두 번째 시각은 계약을 만약에 일라일릴리가 안 할 거면 완전히 빠그러졌을 텐데 기술평가 계약 기간이 단순히 그냥 연장이 됐다라는 건 뭐가 있다는 거 아니냐. 이미 지금 공장도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있는데 준비는 다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펩트론이랑 안 하겠다 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다른 물질을 더 얹어서 더 크게 뭔가를 딜을 빅딜이라고 하죠. 빅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 가능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해는 가나요, 지금? 이미 차근차근 준비가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라일릴리가 펩트론에게 아 너희랑 안 해 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급락이 나왔는데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쪽이 더 많아요. 솔직히 펩트론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펩트론이 지금 기회가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일라일릴리와 만약에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오면 뭐 상한가 한 방으로는 안 끝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일단은 연장이 됐으니까 기술평가 계약이 연장이 됐으니까 어쨌든 내년 초쯤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 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그때 만약에 진짜로 일라일릴리와 공식적인 어떤 계약 발표를 하게 되면 상한가 한 방으로는 절대 안 끝나는 상한가 한 방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파급력 있는 계약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아닌가. 일단 악재가 확실해졌죠. 여기서 악재가 100% 밝혀진 상태에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악재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충분히 반영만 된다면 악재 소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악재 소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 하루에 막 마이너스 17%까지 갔다가 막 난리가 났죠.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 이틀간 변동성을 많이 줄였어요. 이제 거래량도 점점 줄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찔끔찔끔 내려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변동성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까지! 사실은 펩트론이 일단 간략한 개요였습니다. 뭐 더 자세히 설명할 것들도 있긴 하지만 뭐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라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도 한 번에 묶어서 제가 설명회를 한번 할 거예요. 뭐 인벤티지 랩, 그 다음에 G2G 바이오, 펩트론 이런 것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만 치료제 특강 이렇게 한번 할 거거든요. 일단 그 전에 지금은 기회가 왔으니까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별로 궁금하신 게 없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죠. 음봉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시거나, 음봉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살짝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양봉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접근하시거나,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나름이겠죠? 바이오 분야도 하나오션처럼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지금 올라온 거 보시나요, 이렇게? 페트론이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테마로 올라온 게 아니고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그 실체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얘가 바닥 그냥 산술적으로 이 첫 번째 한 번 급등 주고 나서 23년도에 급등 한 번 주고 나서 그 박스권에 해당하는 가격대가 대략 3만 원대였어요. 3만 원. 지금은 벌써 30만 원 찍고 왔죠. 40만 원 찍고 왔죠. 거의 40만 원. 그러니까 이미 10배거를 넘었죠.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에서도 실체가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든지 10배거가 나올 수 있는. 물론 10배거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10배거를 먹으려면 최소한 한 2, 3년에서 뭐 길게는 5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때문에 한번 급등 주고 박스 만들고 다시 급등, 다시 6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 박스 만들고 다시 급등, 또 박스 만들고 다시 급등, 또 박스 만들고 또 다시 급등. 요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돼서 한 3년, 4년, 5년 정도에 걸쳐서 10배거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음봉 이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형태 또는 살짝 들어 올리면 접근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더 좋다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변동성이 지금 줄어가는 상태니까 지금부터는 집중을 해야 되는 단계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10배거가 될까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죠. 여기서 만약에 라이선스 하우스로 하면 상한가 한 두세 방 정도 친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10배거가 나온다? 그거는 좀 힘들죠.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으니까 알테오젠처럼. 됐나요? 그래서 추가 한번 해주시고 이제 며칠 정도 저랑 한번 지켜봅시다. 좀 나는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봉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면 되겠죠. 조금씩 모아가시면 되겠죠. 리가도 좋죠. 리가캠 바이오도 상당히 좋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 애들은 오늘도 매일매일 오르고 있긴 하네요. ABL 바이오도 살짝 올랐고 리가캠도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차트를 많이 안 좋아하는 편. 저는 많이 들어가야 돼서 안 좋아하는 편. 이런 거 많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이 찍히고 뭐 올라가서 뭐 좀 셀 찍히고 하는 거는 진짜 저도 뭐 몇 천만 원 밖에 못 해요. 크게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좀 소강 상태네요. 그 다음에 하놀바이오 파마도
또 좀 내려오고 있고, 오늘 G2G 바이오가 좀 좋았고, 한미약품 오늘 어제 많이 떨어졌죠.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단기 박스를 깼죠. 이러면 좀 기다려줘야 돼요. 얘가 여기서 지금 돌려나갈지 한번 떨어졌다가 돌려나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늘 좋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좀 자리를 잡아가겠죠. 천천히 보다 보면 또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CDMO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또 하나 뭐예요? 이름 나올 때마다 복습을 해야 되겠다. CDMO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ST팜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펩트론이 있습니다. 펩트론 며칠 정도 한번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주들, 대한전선 살짝 돌려나가려고 하나요? 어제 양봉이 좀 강했죠. 어제 5%, 6% 정도 오르면서 양봉이 좀 강했는데 오늘 음봉을 주지 않고 꼬리 달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걸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안 사셨을 가능성이 높죠. 펜트론 아니고 펩트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력기기들도 돌려나갈 때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양봉이 좀 커서 어제 굳이 소개를 안 했는데 얘들도 계속 돌려나가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도 이제 따라 붙으면 안 되는 자리.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도 어제 셌죠. 어제 오늘 해서 벌써 10% 정도 올라 버렸죠. 어제 양봉이 좀 강했어요. 어제 양봉이 조금 강해서 좀 지켜봅시다. 효성중공업도 오른 만큼 조정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다만 만약에 내가 효성중공업을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좀 괜찮죠. 한 10% 정도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야 되니까. LS도 이제 돌려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계속 이제 잡아주고 계속 돌려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이제 종가 배수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한번 사고 또 똑같은 모습 나오면 또 사고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진전기도 살짝 이제 잡아주는 모습이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신일전기도 어제 양봉이 컸죠. 11% 정도 올라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폴더블 관련해서는 딱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바이넴텍, 덕산네오룩스, BH 정도를 우리가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은.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딱히 맞죠. LG 엔솔 같은 것도 오늘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신성 ST도 지금 이제 살짝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 나머지 것들은 좀 소강 상태에 있고, 그 다음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좋은데 지금은 딱히 안 하고 싶은 자리네요. 대부분 삼성전기도 안 하고 싶고, 심텍도 오늘 크게 올라버렸죠. 저는 솔직히 좀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돌려나갈 때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생각 외로 세게 올라버렸어요. 갑자기 올랐나? 그쵸, 갑자기 좀 올랐죠. 그래서 심텍은 일단 선만 꺼두고 다시 내려왔을 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쪽은 웬만하면 계속 봐줘야 되겠죠. 코리아 서키트도 오늘 9% 올라버렸고. 그렇네요. 그 다음 오늘 원자력이 좀 좋았죠. 오늘 원자력 애들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뭐 우리기술, 그 다음에 일진파워가 오늘 좋았고. 그렇네요. 원자력도 앞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체크는 계속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추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대부분 좀 센 애들이 많이 지금 올라버려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만약에 하려면 여기서 며칠 기다렸다가 고가놀이로 해야 되겠죠. 나는 고가놀이도 싫다. 그럼 굳이 이 섹터를 안 하는 거죠.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보내주는 거죠. 뭐 좋은 섹터는 많으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펩트론이 이제 거의 자리가 다 온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상태로 그냥 계속 흘러가네요. 파이넴텍도 여기서 이 자리 살려주면 한번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무너지면 다시 죽였다가 올라와야 돼서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오케이, 끝났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네. 질문 아무도 없네. 마운자로 생산 거점을 한국에 단독으로 온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단독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 생산 거점 중에 하나로 한국에 준다는 거죠. 그래도 모멘텀이 엄청 큰 거죠. 북극항로 관련주. 북극항로 관련주 지금 돌려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테마주 진짜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실적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별로 뭐 테마주가 재미도 없고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본절 청산하세요. 보통은 뭐 이런 자리에서 많이 사셨을 테니까 지금 거의 본전이 다 왔겠네요. 아니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또 익절할 타이밍이네요. 오히려. 그게 펩트론이 아니면 펩트론이 아니라고 발표가 나면 당연히 뭐 크게 급락이 나오겠죠. 뭐 바이오는 항상 그걸 안고 해야 되니까. 라이선스 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빠그러졌다 그러면 뭐 당연히 급락하는 게 바이오 주식의 과정이죠. 전선주들이 높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정말로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요 자리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잖아요. 맞나요? 배웠던 거를 자꾸 써먹어 보세요. 보통 요 4등분선 끄면 보통 요런 자리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데 세 번째 칸까지도 잘 안 와요. 이 강한 섹터는 세 번째 칸까지도 잘 안 와요. 박스권 하단이 보통 이 중심 부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쯤 대략 언저리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이게 좋은 섹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먹거리가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섹터들은 지금 이 자리가 높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칸까지 떨어질 땐 진짜 악재가 있을 때 이렇게 떨어지지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지죠. 하나오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진짜 그런지. 얘가 출발 지점이 대충 이쯤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끄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권이 보통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올라가죠. 맞나요? 너무 많이 이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냥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어디쯤에서 돌려 나가겠다라는 게 감각적으로 이게 생겨요. 그래서 북극항로 관련주들은 테마주니까 그걸 꼭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12월에 그 지금 이전하기로 되어 있죠.
그때까지 모멘텀이 크게 안 생기면 나오셔야 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바이낸텍은 좀 많이 빠진 편이죠. 많이 빠진 편이고 이제 중간에 그게 있었죠.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찌라시 때문이죠. 계약이 아니라 그 출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찌라시 때문에 더 빠졌죠. 그거 아니었으면 살짝 더 높은 데서 돌려나갔지 않았을까. 바이낸텍으로 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세 번째 칸까지 왔죠, 지금. 악재가 생기면 한 칸 정도 더 빠지는 게 당연지사죠. 너무 상식적이죠, 사실은. 네 번째 칸까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칸 안에서 박스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돌려나갈 때마다 계속 모아가면 내 평균 단가가 대충 그래도 완전히 바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 평균 단가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나는 그냥 시간만 주면 되는 그 해피해피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페트론 기술이 적용되려면 임상시험을 거쳐야 할 텐데, 그런 마운자로 생산해. 그렇죠.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일단 임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쇼킹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거를 기다려서 사실은 펩트론이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모멘텀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생산을 펩트론에서 진짜 담당을 하게 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돈방석에 앉았겠죠. 지금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는 게 누구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고놈 고게 누구죠?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로 넘어가면 아마 펩트론이 그 뒤를 이을 코스닥의 왕이 되지 않을까. 마운자로 생산과는 당장 관련이 없는 거. 이제 기대감이죠, 마리님. 항상 주식은 좋은 호재가 터지면 그게 실제로 바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선반영이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여기서 올라온 것 자체가 1112가 펩트론이랑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기서도. 근데 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자꾸 뭔가를 생산 딱 이게 되면 좋은 거 이렇게 보면 어렵다는 거지. 항상 그 이전에 뭔가 일들이 더 많이 터지니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알테오젠 얼마 전에 FDA 승인 받았죠. 맞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면 FDA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시판이 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FDA 승인을 받아야만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받고 난 뒤에. 근데 몇 년째 올라가고 있죠. 제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주식 잘 하려면. FDA 승인은 얼마 전에 있었죠. FDA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이제 시판이 되는 거죠. 근데 시판이 되기도 지금 2, 3년 전부터 왜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직 시판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 모든 게 선반영이고 기대감이죠. 이해됐는지 모르겠다. 이해됐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삼성에서 이제 그게 나왔죠. 3번 접는 거. 세 번 접는 거. 세 번 접는 거는 이제 뭐 애플 폴더블 폰이랑 그렇게 크게 관련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거예요. 이제 좋은 시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폴더블 폰 쪽에서 자꾸 뭔가 신제품이 나오고 시장이 자꾸 커지는 느낌은 드시나요? 여기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 폴더블 폰 입장에서도 좋겠죠. 시장 자체가 커지면. 오늘 그 이제 3번 접는 갤럭시 Z 폴드인가요? 이름 모르겠네. 트라이폴드, G 트라이폴드. 이제 3번 접는 거. 펼치면 작은 태블릿 사이즈 정도. 네, 이런 게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폴더블 폰 시장 쪽에서 자꾸 이상한 뭐가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애플이랑 갤럭시랑 이제 한판 붙겠죠. 폴더블 폰 안에서. 됐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트라이폴드가 직접적으로 애플 폴더블 관련주들이랑 상관은 있냐, 주가 견인을 하는데 의미는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이 폴더블 폰 쪽에서 자꾸 이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애플 폴더블 폰이 실제로 출시가 되는 쯤에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니까. 됐나요? 질문이 더 없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뭔가 바이오 쪽에서 좀 뭐랄까요, 모멘텀이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죠. 우리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26년도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6년도 1, 2분기에는 바이오가 시장을 좀 주도할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26년도 1, 2분기에 약간 예정되어 있는 라이선스 아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을 해낸다면 바이오 시장에 엄청난 자금들이 몰리면서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박스권을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박스권을 반도체가 5개월, 6개월 정도 만들어 갈 때 바이오가 그 자리를 꽤 찰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바이오를 조금 봐주셔야 된다. 그 다음 나머지 뭐 전력기기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ESS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봐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그럼 자꾸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자꾸 이거예요. 1번 반도체도 좋다. 2번 전력기기도 좋다. 3번 ESS도 좋다. 4번 뭐 애플 폴더블 폰도 좋다. 좋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애플 폴더블 폰 때문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좋다. 뭐 어쩌라고. 이거 다 사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일단 첫 번째. 일단 주주총회도 이 중에 가장 상승률이 크게 나올 섹터가 뭔지는 모른다.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혀 모른다. 그리고 2번 다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이면 좀 다르게 얘기할까요? 철학적으로 얘기할까요? 다 가지겠다는 건 하나도 안 가지겠다는 거다. 요 말이 중요하죠. 이걸 전부 다 가지겠다는 건 하나도 제대로 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다 좋아 보인다?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좋은 섹터 10개를 나열해 놓고 내가 마음이 가는 쪽 또는 내가 진짜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파고드는 게 좋다. 한 두세 개 정도. 그리고 그 두세 개 섹터의 대장만 집중적으로 모아나간다. 이 모아나갈 때는 돌려나갈 때마다 모아나가도 되고 크게 음봉 떨어질 때마다 모아나가도 되고 자기 취향이 있겠죠. 자기 취향대로 뭐 음봉을 좋아하시면 음봉 매매를 하고 양봉을 좋아하시면 양봉 매매를 하고 그러면 한 두세 개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됐나요? 전부 다 사려고 하면 머리도 아프고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간 김밥마을 같은 거야. 김밥마을에서 뭐 돈가스도 팔고 국수도 팔고 라면도 팔고 김밥도 팔고 다 팔잖아요. 다 판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맛이 어때요?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 말은 이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집에 비하면 맛이 어떠냐는 거죠. 그냥 맛이 쏘쏘하다. 맞죠? 그럼 vs 돈가스로 유명한 집 뭐죠? 모르겠네. 뭐 어떤 돈가스 집이 있다고 칩시다. 돈가스로 유명한 집, 국수, 라면, 김밥 하나도 안 팔고 오로지 돈가스만 판다. 맛있다. 맛있다, 맞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할 일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섹터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건데 그 중에 이 다양한 좋은 섹터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개 섹터 중에 주주총회가 반도체만 합시다, 전력기기만 합시다 이렇게는 말 못한다고요. 왜? 우리 리서치 팀에서도 이 5개 섹터 중에 제일 크게 갈 섹터를 몰라요. 모른다고. 반도체가 200% 갈 때 바이오가 300% 갈지, 바이오가 100% 갈 때 반도체가 300% 갈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파고들 섹터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그 정하는 건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 직관적으로 나는 이게 지금 편하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어떤 특강이나 설명회를 들을 때 영상을 볼 때 나는 직관적으로 이 섹터가 지금 이해가 굉장히 쉽고 좀 편하게 되고 있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섹터가 분명히 있어요. 개개인마다. 그쪽으로 파고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전력기기가 이해하기를 편해서 전력기기만 드립다 팠어. 그래서 전력기기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전력기기를 내가 한 6개월 기다려서 한 80%, 100% 먹고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는 200% 올라갔네?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래도. 왜? 나는 내가 이해하기 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접근을 해서 충분히 돈을 벌고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쨌든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잖아. 맞죠? 나는 반도체를 지금 특강을 들었는데 이해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능력이 어디에 이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 어디에 내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객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걸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섹터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이걸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됐죠? 반도체는 이번 주 회의 갔다 오면 바로 진행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체는 사실 급할 게 없어서 그냥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바로 살 게 아니라서 뭐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 자리 사기가. 사봤자 뭐 10%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박스권이 아직 한참 남아서 살 자리가 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판 같은 것들도 오늘 세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충분히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또 기회를 줍니다. 심텍도 이제 이런 자리에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제 패턴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4등분선을 그으면 보통 이제 앞으로 먹거리가 남은 박스권을 길게 만들면서 앞으로 랠리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섹터는 보통 여기서 많이 돌려나가요. 꾸루팁이죠, 꾸루팁. 꾸루팁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형성이 많이 돼요.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한번 꺼볼까요? 조금 높죠, SK 하이닉스 지금. SK 하이닉스 9월 랠리부터 지금 차례대로 처음부터 딱 끄면 이 정도 지금 느낌인데 솔직히 저는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조금 급하게 돌려나가는 감은 있어요. 제 생각보다. 우리 리서치 팀에서도 여기서 한번 박살내고 나오면 이제 한번 바로 급등 조마카세 나가자 이렇게 됐었는데 요날 이제 급락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이 날이었죠. 11월 26일 수요일 날 급락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오다가 꼬리 달고 올라가 버렸어요. 50만 원 딱 50만 원 바로 위에서. 그리고 일단 돌려나가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특강이 진행이 안 돼도 어쨌든 기회가 오면 바로 급등 조마카세로 나갈 겁니다. 알겠죠? 종목은 먼저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주주님은 당일 종가 보고 좋은 섹터들 중에 매수를 정하나요? 일단 대장주면 그렇죠. 만약에 좋은 자리, 섹터 전체가 좋은 자리에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장주는 아닌 것 같아. 아직 좋은 자리에 안 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좀 매수를 미루는 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2등주도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저는 무조건 대장만 노리는 편입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대장주 아니면 아예 그냥 2등주도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됐죠? 2등주는 자리가 왔는데 1등주는 자리가 안 온 상태가 있잖아요. 그때는 2등주를 그냥 먼저 살까 해도 좀 참는 편. 좀 참는 편.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진짜로. 앞으로 26년에는 좀 그래도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잘 공부해서 또 조선주처럼 또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이비님 맞아요. 그러니까 조이비님도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꼭 어디에서 사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섹터의 그 강도를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많이 떨어져요, 여기. 여기 지금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섹터의 강도를 고려를 할 때 내가 대충 어디서 살지가 조금 보이는 거죠, 미리. 아, 큐브 대장님 딱 끝나자마자 오셨네요. 갑자기 너무 추워요. 펩트론 같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애들을 안 하고 싶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꾸 제가 소개했다고 해서 꼭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6개월 뒤를 보고 하고 싶다 하시면 앞으로 남은 뭐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많잖아요. 내 업무 상황과 내 회사에서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벌써 눈이 오나요? 큰일 났네. 토요일 날 강남 가야 되는데. 자, 노래 끝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급등종합 카세로 찾아뵙겠습니다.